안녕하세요. 마인드톡 TV입니다. 내 주변에 꼭 한 명씩 있는, 대화하다 보면 숨이 턱 막히는 사람들의 특징. 대체 어떤 대화 방법이 그런 걸까요? 오늘은 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대화 유형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신도 이러한 대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시죠. 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대화 유형. 첫 번째, 답정 너형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예스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너 생각은 어때? 하고 묻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답이 나올 때까지 유도 신문을 하는 겁니다. 부부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곤 해요. 우리 아이 학원을 보낼까? 라고 물을 때 아직 학원 보내긴 어리지 않나? 라고 답하면 아휴, 지금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세상 물정도 모르고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물어본 걸까요? 두 번째 유형은 말 끊기형입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중에 끼어들어서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시키는 유형입니다. 아, 맞다. 나도 그런 적 있어. 라며 대화의 주도권을 가로챈다면 말하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섣부른 조언형입니다. 왜 그랬어? 이렇게 했어야지. 네가 잘못했네.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하겠어. 말하는 사람은 단지 자신의 힘든 마음을 이해받거나 위로를 원해서 용기 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섣부른 평가, 판단, 문제 해결 제시하는 말을 들으면 마치 자신을 모자란 사람처럼 여기고 자신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다시는 자신의 힘든 솔직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싶을 겁니다. 네 번째는 고통 배틀형입니다.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경청이나 공감 대신 나도 말이야 하며 슬그머니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며 나는 더 힘들었어 라며 자신의 고통을 과시하는 유형입니다. 이것은 상대방 마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자신의 감정을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꼬리 잡기형입니다. 대화의 맥락이 있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먼저인데 이 유형은 이것보다 격가지의 내용에 집중합니다. 사실 여부 또는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해 대화의 흐름을 끊고 대화의 방향을 바꾸곤 합니다. 또는 말꼬리를 잡고 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고 서서히 지쳐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가스라이팅형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며 자신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법은 상대방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폭력적인 대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벽창호형입니다. 너와는 대화가 안 돼. 됐어. 이제 그만하자. 대화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숨기며 상황을 회피해버리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침묵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관계에 무서운 독이 됩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을 수십 년간 연구한 존 가트먼 박사는 대화 단절, 즉 담쌓기가 이혼의 결정적인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담쌓기를 할 때 사람의 신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비꼬기형입니다. 상대방의 외모 또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농담식으로 말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이것을 친밀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상대방이 기분 상해하면 오히려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주는 말은 장난 또는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라 언어 폭력이며 무례함입니다. 아홉 번째는 만성징징이형입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듯 부정적인 이야기와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유형입니다. 듣는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까지 전부 갉아먹어 대화 기피 대상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한편의 배우자 또는
두 사람 모두가 부정적인 이야기, 즉 자신의 불안이나 불행 경험, 얼마나 자신이 힘든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한숨을 쉽니다.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성적으로 될 때는 주변 사람들 또한 긍정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함께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의지하는 소중한 사람이 지쳐가고 당신을 피해 멀리 도망가려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건성형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중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딴청을 부리거나 딴 생각을 하면서 건성으로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하는 유형입니다.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고 반응해주지만 말하는 사람은 대체로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집중하며 잘 듣고 있는지를 잘 감지합니다. 건성으로 듣었다는 것이 했던 말을 기억 못하고 질문하거나 딴 이야기를 하는 등, 또는 다음에 만났을 때 아예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들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이 저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거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고통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자신의 잘못된 말 습관 때문에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늘 소개한 관계를 해치는 10가지 대화 유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자신이 관계를 망치는 대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다면 다행입니다.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군요. 그렇다면 어떤 대화 방법이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대화 방법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인드톡 TV에서는 심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20년간 학위과정과 체계적인 임상훈련을 받고 그리고 강남심리치료센터 원장으로 지난 16년간 심리치료를 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왔던 자산을 토대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